관제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위기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민생 부담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률 3% 회복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핑계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보다도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은 기술에 기반한 도전으로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혁신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벤처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성장의 견인차일뿐만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고용에도 기여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우 전체 기업의 고용 증가보다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증가가 3배 이상 높고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12배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이 벤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합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펀드 결성 액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 감소하고 벤처 투자액은 42% 감소했습니다. 벤처 펀드 출자에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민간 부문의 출자 감소액은 4조 가까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액 감소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이례적 투자 급증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까지 덧붙여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가 있지만 이것은 합당치 않은 설명입니다. 올해 스타트업들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성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를 제때 받지 못해 사업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기로에 처해 있는 벤처 스타트업에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김기현 씨도 조용히 하세요. 김기현 영광 다이로 불출마 시사 시기는 저울질 TV조선 인여환,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중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따라와 뉴스원 민심 위반 책임 안 보이던 김기현, 윤핵관 불출마 요구엔 답할까? 김기현 입장 묻자 다른 질문 없나? 회피 일관 노컷 뉴스 김기현 대표의 포지셔닝은 어둠의 점입니까? 당대표 자리마저 쫓겨나고 토사구팽 당하는가? 김기현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애초 권한 없는 바지사장 액세서리 당대표 역할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권한 없는 당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인여환 위원장에게 권한을 준단 말인가 라고 의심받던 김기현, 인여환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요즘 돌아가는 형국은 인여환 혁신위원장이 당대표가 고리된 상태의 비대위원장까지 겸한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으로 입에서 불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는커녕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종용받는 모양새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침없는 인여환 위원장의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인여환의 입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만약 인여환의 입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라면 그 실체는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 피바다에 검사 돛담배를 띄울 요량인가? 국민의힘 내부의 파워게임 궁중암투가 점점 처절한 활극으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김포 공포탄이 점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었을 경우
첫째, 성장 관리 지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변경돼 각종 불이익이 따르고, 둘째, 재정이 수천억 축소되어 손해이며, 셋째,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 전형 혜택이 폐지되고, 넷째, 세금 혜택도 축소되고, 다섯째,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려가는 형국입니다.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대통령실 사전 교감설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단독 들이볼 헛발질을 했다는 말인데, 김기현 대표만 외롭고 쓸쓸하게 됐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발표도 이에 따른 수습도 책임도 결국 김기현 대표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출마 용퇴 압박을 받고, 한편으로는 김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처지가 참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이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는 사라지고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준석 씨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김기현 씨도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준석 씨가 소리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현 씨가 입 닫고 이준석 씨 목소리만 커지는 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해졌다고 느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 또 달려갔습니다. 이준석과의 영남 쟁탈전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대통령께 충원드립니다. 진정 만사형통 국리 민복을 원하신다면 박근혜 바라기보다 국민 바라기를 하면 됩니다. 속보이는 행보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미 들키셨습니다. 대통령답게 행동합시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년 전 일회용컵 사용 중지를 실시했을 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도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한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엔 텀블러를 사용하게 됐고 일회용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습관마저 바꾼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무정부가 낫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확인하는